1989년 국가행정 전산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용태는 삼보 컴퓨터로 돌아온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드루넷을 설립한다. 드루넷이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국내외로 큰 관심을 받지만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온다. 뒤이어 드루넷과 삼보 컴퓨터에 드리워진 위기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회장님의 벤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으로는 역시 삼보 컴퓨터 설립, 두 번째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인 드루넷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드루넷은 어떻게 설립을 하게 됐습니까? 드루넷 얘기하면은요,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아주 교차합니다. 드루넷은 저를 천당에 보냈다, 지옥에 보냈다 한 것입니다. 설립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국전력이 1980년도에 전국에 초고압 전송망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철탑을 쭉 세우고 들에 철탑을 세우고 해서 전국을 커버하는 그 고압 송전망을 가설했는데,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쳐다보면은요, 그 제일 위에 그라운드 와이어라고 벼락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그 접지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이 광섬유가 실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전은 그라운드 와이어 속에다가 광섬유를 넣어가지고 전송선을 구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전은 전국을 커버하는 기본 통신 고속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케이블 TV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되니까 한전은 각 가정에다가 TV를 시청할 수 있는 케이블을 깔았는데 그게 한 300만 호 정도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한전은 전국을 이는 고속망을 갖고 각 가정에 들어가는 가입자망을 가져서 통신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완전히 갖추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통신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정부 부처 간에도 굉장히 이해관계 때문에 다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공부하고 최신물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영역 가지고 서로 싸우느라고. 그런데 한전이 통신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최신부가 결사가 안 되는데, 그 이유는 한전은 상공부 산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이 통신을 시작하면 상공부가 통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부의 영역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결사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나와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최신부 산하의 통신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통신회사는 한전주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부하고 상공부하고가 다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최신부 산하에 설립된 회사가 드루넷입니다. 드루넷을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 회장님이 주 사업자로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된 겁니까? 그건 이렇습니다. 한전이 이 드루넷을 만드는데 100명의 출자자에게 출자를 시켰어요. 한 1% 좌우간의 주식으로 100명의 출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갈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한전이. 그래서 그 책임질 회사에게 10% 주식을 주고 그 회사 운영을 맡기기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굴 할 거냐? 그런데 재벌을 제껴놓고 정보통신에 가장 그래도 권위 있는 회사를 준다 그러면은 거의 당연히 삼보 컴퓨터죠. 그래서 그게 저희들에게 떨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 한 잔 안 사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사업을 맡게 된 겁니다. 그 맡으셨을 때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에 대한 그 사업 전망 자신이 있었습니까? 그때 저는 그걸 맡아가지고 뭘 하려고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은 이 초고속 인터넷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KT가 나서서 그건 안 된다. 어떻게 텔레비전 주를 가지고 통신하느냐.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신부도 등달아서 KT 말 듣고 그거 안 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그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통령 인수위원회라는 것이 열렸었는데 그것이 논란이 돼가지고 우리가 직접 인수위원회 장비 들고 가가지고 이게 된다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 드론의 사업에 이 참여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빌 게이츠한테 연락을 취하셨죠. 예. 그 사업 참여 제안을 하셨는데 무슨 생각으로 빌 게이츠한테 그런 연락을 한 겁니까? 빌 게이츠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했습니다. 빌 게이츠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핫라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이 빌 하고 치면은 도중에 아무도 안 거치고 빌 게이츠가 바로 받아서 응답하고 이런 그 친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종훈 한전 사장하고 같이 빌 게이츠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지금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만들어 가지고 초고속 인터넷을 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뭐 정말 15분도 안 걸려서 빌 게이츠가 설득이 됐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걸 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초고속 인터넷 세상이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거 건너갈 수는 없을 거 아니냐. 너희들도 초고속 정보통신에 있어서 할 일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초고속 정보통신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개발할 것들, 시험할 수 있는 것을 제공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들하고 협력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신뢰도 높고 좋잖아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빌 게이츠가 신문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한국이 미국보다도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있어서는 20년 앞서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그때 빌 게이츠가 하는 말이 틀렸어요. 지금 아직도 20년이 되려면 몇 년 더 남았는데요. 하여튼 20년 뒤가 돼도 미국이 한국 못 따라옵니다. 아마 30년 돼도 미국이 한국 못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초고속 정보통신에 있어서는 그렇게 앞서가게 된 겁니다. 드론넷은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가 됐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그 나스닥에 상장하게 됐습니까? 사실은 나스닥이라는 걸 요새 한국 국민들은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코스닥이 미국의 나스닥 본따서 만들었으니까. 미국 나스닥이라는 것은 주로 벤처 캐피탈들이 사업을 성공해서 상장하는 것이 나스닥입니다. 그런데 미국 실리콘밸리에 새로 생긴 작은 회사들이 나스닥에 상장하면은 이제 완전히 성공한 기업으로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우량 모험 기업, 벤처 캐피탈들이 다 나스닥에 상장이 꿈인데 이스라엘은 벌써 4개, 5개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근데 아시아권에서는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들이 거의 없었고 한국에서는 물론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로 나스닥 상장을 성공을 했는데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요.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때 사실은 현대자동차니 LG전자라는 건 우리나라 대표하는 거대 기업이고 드론넷이라는 것은 콩알 만한 새로 생긴 신흥회사입니다. 그런데 드론넷의 주식 총액이 현대자동차의 주식 총액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드론넷이 현대자동차보다 더 가치 있는 회사가 된 거죠. 현대자동차뿐 아니고 그때는 현대자동차에다가 LG전자를 합한 것하고의 비슷한 정도의 회사 가치가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IT 산업 발전 과정 속에서 드론넷의